사람의 일생은 고통과의 싸움이다. 고통이 선행되지 않는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다. 이런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려면 자신만의 인생 공식이 필요하다. 특히 50 전까지는 남의 얼굴로 살았다면 50 이후부터는 나의 얼굴로 살아야 한다. 여기서 나의 얼굴은 주체성을 의미한다. 주체성을 가지고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과 주체성이 없이 이타적으로 사는 것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기 자신의 얼굴로 살 수만 있다면 즐거운 삶이다. 자신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이라는 여정을 고통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인생 공식으로 재미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현역에서 30년 동안 심리 상담 전문가로 활동한 저자가 수많은 내담자들을 상담하면서 찾아낸 평범한 속에 숨어있는 비범한 발견을 전한다. 첫째, 인생에서 찾아온 마음의 시간을 누려본다. 100세 시대가 된 지 오래다. 100살까지 산다는 소리가 놀랍지 않다 보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졌다. 50은 100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인 터닝 포인트에 해당한다. 나이 50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50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이지만 크게 나누면 몸과 마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50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을 나누어 생각해 보자면 먼저 건강이 꺾이는 시기다. 50 이전까지는 몸으로 산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몸은 펄펄 난다.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고 뼈가 부러져도 금방 아문다. 쉽게 지치지 않아서 하나를 마치면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달려간다. 그러다 50이 되면 확연히 달라진다. 노안이 오고 입맛은 둔해지며 귀에서 쇳소리도 가끔 들리는 것 같이 감각이 먼저 고장나기 시작한다. 움직임은 느려지고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면 회복하는데 며칠은 걸린다. 인생은 몸과 마음의 이어달리기이다. 50이 되면 여태껏 열심히 달린 몸이 다음 주자인 마음에게 바통을 넘겨준다. 이제는 마음이 달릴 차례다. 이전에는 몸의 건강으로 생명을 유지했다면 지금부터는 마음의 건강으로 살아야 한다. 마음의 건강을 두 글자로 줄이면 지혜다. 지혜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지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좋은 일에도 과하게 기뻐하지 않는다. 좋은 일이 잠시 머물다 떠날 것임을 알고 이후에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음을 알아서다. 그래서 나쁜 일에도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해결될 것이고 삶에 필요한 배움 하나를 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몸이 주인이고 마음이 시중을 드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이 주인이고 몸이 시중을 드는 시간이다. 몸이 주인이 되는 시기에 중요한 감정은 즐거움이다. 맛있는 걸 먹고 멋진 곳을 보고 짜릿한 연애를 하고 익스트림 스포츠에도 도전하면서 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기다. 마음이 주인이 되는 시기의 감정은 잔잔함이다. 특별히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없이 담담해진다. 50 이전에는 무슨 일이 생겨야 즐겁지만 50 이후에는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야 편안하다. 행복의 조건이 정반대가 된다. 연극에서 1막도 재미있지만 훌륭한 연극은 2막이 더 재미있다. 연극 1막에서는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의 벽에 부딪혀 절망한다. 그러다 2막에서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 노력한다. 욕심을 내려놓으려 하고 세상을 향한 저기의 시선을 따스한 포용의 시선으로 바꾸려 한다. 빨리 가던 걸음을 천천히 간다. 삶이 온전해지려면 50 이전에는 즐거워야 하고 이후에는 화평해야 한다. 그러니 50이 되니 몸이 무너진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꽃 피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바통을 건네주고 받는데 성공했다고 축배를 들어야 한다. 몸의 시대는 가고 마음의 시대가 활짝 열린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삶의 무대가 아름답게 펼쳐지기 시작한다. 둘째, 외로움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공갈빵은 겉은 부풀어져 큰데 속은 텅 비어 있어 공허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내가 나다워지고 나날이 나다움을 추구할 때
공허함은 사라진다. 공허하지 않으면 사는 게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으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은 혼자 와서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는 외로운 존재다. 그런 존재가 경험하는 외로움은 필연적이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외로움은 괴로움이 될 수도 즐거움이나 충만함이 될 수도 있다. 상담실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찾아오는 경우를 보면 한쪽이 외로움을 호소하거나 서로가 모두 외로움을 호소했다. 이때 외로움은 내 속에 내가 없어서 상대에게 의존하는 불안정한 감정이다. 의존하는 본인은 외로움에 힘들고 그런 의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부담감에 괴롭다. 이런 관계를 개선하려면 각자 외로움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변에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내 속에 내가 단단하게 들어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다. 저자는 혼자 있으면서 즐거운 사람을 딱 한 명 만났다. 외딴섬 암자에서 10년 넘게 혼자 사는 스님이었다. 살아있는 것은 진돗개 한 마리가 전부였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스님 얼굴에서 외로움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금방 잔치를 다녀온 사람처럼 싱글벙글 웃고 있었다. 일상은 단순했다. 새벽 예불을 보고 진돗개와 바닷가를 산책하고 참선하고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드는 일상이 10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었다. 스님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사는 게 행복하다고 했다. 외로움을 새롭게 이해한 순간이다. 혼자 있을 수 있다면 외로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이들에게 외로움은 괴로운 문제가 된다. 스님이 혼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혼자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다. 무엇이 혼자 있는 것을 즐겁게 할까? 그건 나를 좋아하고 나에 대해 궁금해하면 된다. 자기 자신은 평생 그 속을 들여다보아도 질리지 않는 유일한 존재다. 나에 대해서는 수많은 질문과 답이 가능하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만 놓고 보더라도 많은 답이 떠오른다. 거기에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더하면 갑자기 진지해진다.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묻게 되면 나에게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 질문 하나가 촉망받는 과학자를 수도자로 만든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기도 한다. 50이 넘어 인생의 오후쯤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진다.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공허하지 않은 사람이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기에 외로움을 즐긴다. 속이 단단한 호두처럼 야무진 사람이다.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고 같이 있어도 어색해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부부라면, 친구라면, 직장 상사와 부하라면, 학교 교수와 학생이라면 건강한 관계다. 내가 외로움에 의연할 때 혼자여도 좋고 둘일 때도 좋은 사람일 수 있다. 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속에 나와 사이좋게 지낸다는 의미다. 관계의 으뜸은 나와 나의 관계다. 셋째, 잘 울어야 잘 웃을 수 있다. 누구나 감정을 잘 느끼고 표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삶의 방해가 되면 의식적으로 감정을 억압한다. 언제든 처형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포로들에게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감정이었다. 나치가 포로를 대하는 방식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면 총살을 당하거나 가스실로 갈 수 있기에 감정은 생존의 방해가 되었다. 그 결과 포로들은 어떤 일에도 감정이 생기지 않는 감정 불감증 인간이 되었다. 어린 시절 무서운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도 아우슈비츠 포로와 비슷한 경험을 겪는다. 무서운 부모 앞에서 화를 내거나 슬퍼했을 때 더 무서운 일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무서워도 무섭지 않은 척 해야 하고 슬퍼도 멀쩡한 척 해야 한다.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무감각한 사람이 된다. 어떤 자극에도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 잘 울어야 잘 웃을 수 있다. 살다 보면 작은 기쁨을 표현하기에는 웃음이 적절하지만 큰 기쁨을 표현하는 데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표현처럼 눈물이 적절하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웃는 선수보다 우는 선수가 많은 이유도
벅찬 감정처럼 큰 감정의 표현 방식은 웃음이 아니라 눈물이 적합해서다. 눈물은 큰 감정일 뿐만 아니라 가장 솔직한 감정이다.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도 눈물이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사과를 할 때 눈물을 흘려야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눈물을 편하게 흘릴 수 없으면 다른 작고 소소한 감정들도 표현할 수 없다. 눈물이 사라지면 웃음도 사라지고 그 자리를 처세를 위한 가짜 웃음이 대체한다. 싫어도 좋은 척, 힘들어도 괜찮은 척 웃는다. 눈물은 감정을 회복시키는 명약이다. 중국 난징에는 마음껏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눈물방이 있다고 한다. 시간당 10,000원 정도 요금을 내면 어두운 방에서 마음껏 울 수 있다. 일본의 한 호텔에서는 손님이 마음껏 울다 갈 수 있는 눈물 객실을 운영했다. 우리나라에도 울어야 삽니다를 쓴 암 전문의 이병욱 박사는 암 환자에게 울어야 산다고 말한다. 가슴속에 맺힌 슬픔과 한을 눈물에 담아 펑펑 쏟아내야 몸 안에 독소가 배출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눈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눈물을 통해 인간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만나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요소다. 눈물로 감정을 살릴 때 감정도 우리 몸과 마음을 살려낸다. 잘 울어야 잘 웃을 수 있다. 넷째,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있다. 어떤 남자가 지금 5번째 아내와 살고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5명과 결혼했느냐고 묻자 남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 다른 줄 알고 그랬죠.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 상대방이 저에게 원하는 건 다 똑같았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만 사랑해 달라는 거죠. 그럼 그걸 해주지 그랬어요. 그때 알았겠습니까? 지나고 나니 이제야 안 거죠. 5명의 여자가 이 남자를 떠난 이유는 그게 안 되어서였다. 마음만 알아줘서도 안 되었고 사랑만 해줘도 안 되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했다. 처음에는 여자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른 여자와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겪는 문제는 똑같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가 문제였어요. 인정하고 사랑해 주지 않은 거죠. 남자는 첫 아내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진작 이런 사실을 깨달았다면 자신도 상대방도 숱한 세월을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한다. 나아가 누구나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반대로 누구나 미움받는 걸 싫어한다. 애써 노력한 것을 무시당하면 싫어한다. 이런 속성을 알고 한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은 여러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다. 반대로 한 사람과 제대로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와도 제대로 지낼 수 없다. 부부 관계이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이든 내 앞에 있는 한 사람과 잘 지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 사람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거기에 그가 겪었던 아프고 기쁜 경험들 중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존중할 수 있다. 생각처럼 이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서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서다. 아무리 부부라 해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조금씩은 다르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다. 이것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다.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사람을 보는 시선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렇게 알게 된 한 사람에게 잘하다 보면 다른 이들에게도 어떻게 할지 자연스럽게 터득한다. 5번이나 결혼하고도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한 남편은 그동안 한 사람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봐야 한다.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한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잘해주는 것이다. 한 사람 속에 모든 사람이 있다. 한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잘할 수 있다.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는 이 밖에도 삶의 지혜가 담긴 내용이 가득하다. 50 이전의 삶이 외부의 이유로 남의 삶을 사는 시간이었다면
50부터는 나의 이유로 나의 삶을 사는 시간이다. 20대에 남들이 감탄하는 가장 예쁜 옷을 입었다면 30대는 남들과 다른 개성 있는 옷을 입었고 40대는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 비로소 50이 되자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편안한 옷을 입게 되었다. 50은 남이 아닌 나에게 다가서는 때다. 남의 삶을 숙제하듯 살아가던 일상에서 나의 삶을 축제하듯 살아갈 수 있는 황금기다. 저자는 50대를 살아보니 재미있게 살겠다고 결심한다고 재미있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재미와 행복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다 보니 재미있고 행복한 것이지 재미있게 살겠다고 힘을 주면 재미없는 삶이 된다. 오늘 하루만 살자는 생각으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말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간다. 물질적인 부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말하고 움직이는데 걸림이 없을 정도면 충분히 감사한 삶이다. 오늘에 감사하며 충분히 재미를 느끼다가 가볍게 세상 소풍을 마치겠다고 멋진 삶을 다짐하는 것은 어떨까?